자, 오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확률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확률 변수. 일반적으로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값들은 대문자 알파벳, 뭐 x나 y나 z로 표시를 하는데, 이 확률 변수의 개념은 아주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되게 복잡한 개념이야. 함수이면서 변수도 되는 거거든. 되게 복잡한 개념이야. 자, 그런데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우리 확률 분포에서 이 확률 변수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어떤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라든지, 또는 어떤 한 사건, 즉 x가 어떤 변수 값인데, 그 x 값이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키가 될 수도 있고, 학생 수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되니? 말 그대로 어떤 값이든 가능하다. 실제로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런 어떤 변수값 x에 대하여 그 x라는 변수, 확률 변수가 스몰 x라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확률을 항상 p로 표시합니다. 이해되니? 자, 예를 들어볼게요. 밑에 그 설명한 거 읽어봅니다. 128페이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하면 다 필요 없고, 자, 이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라고 되어 있다. 보통 대부분의 문제에서 확률 변수는 주어지는 경우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주어지는 경우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것인지가 주어졌으니 확률 변수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지만,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문제에서 내가 확률 변수를 잡아야 돼.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로 이런 거, 몸무게, 인원수, 키, 개수, 횟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구나를 판단해서 확률 변수를 잡으셔야 된다. 자, 이 문제에서 뭐라 했어? 동전을 두 번 던지는데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다. 그럼 이 문제에서 가능한 확률 변수 값은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 동전 2개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 몇 개부터 몇 개까지? 0부터 2까지밖에 안 되지? 0, 1, 2밖에 안 된다.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 x는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들이 이렇게 확률 변수가 제한된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0, 즉 주사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확률, 이 바로 x가 0이 될 확률이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럼 이 확률값은 주사위 두 번 중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뒷면만 나오는 확률이지, 그지?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것도 독립시행이니까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독립시행으로 풀면 가능하겠네요. 이해되니? 마찬가지, 얘도 p, x가 1일 때 확률이라는 소리는 바로 무슨 뜻이다? 동전 두 개,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확률. x가 2일 때 확률이라는 건 앞면이 두 번 다 나오는 확률. 그거라는 거죠, 그지? 이해되니? 확률 변수, 어떤 특정한 값을 변수, 확률 변수 x로 잡고 그 확률 변수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각각의 확률 변수를 가질 때 확률 값들을 따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되니? 그 확률 값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얘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 그럼 이런 확률 변수 앞에 봅니다. 이런 확률 변수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가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없지, 그지? 그 하나의 어떤 사건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들을 다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그럼 그 확률 값들과 확률 변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대응 관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뭐 3분의 1, 얘가 3분의 2, 얘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죠.
확률이 전체 확률 분포가 확률 변수 세 가지밖에 없고, 그지? 그래서 나오는 확률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해되니? 그럼 확률 변수 0은 어디에 대응한다? 3분의 1에 대응하고, 1은 3분의 2에 대응하고, 2는 3분의 1에 대응하는,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와 그 확률에 관한 확률 변수랑 그 확률끼리의 대응 관계를, 이런 대응 관계를 뭐라 부른다? 확률, 오늘 확률 분포라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 확률 분포가 뭔지 알겠니? 자, 우리 대응 관계, 어떤 두 자율값들, 두 가지 값들의 대응 관계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배웠니? 함수라고 했잖아. 함수, 대응 관계. 그지?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식을 바로 이 확률 값들을 구할 수 있는 확률 분포 또는 확률 변수의 함수다라고 부르거든. 그 함수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배울 거고. 그래서 결국 대응 관계, 함수를 의미한다. 뭐와 뭐의 대응 관계다? 확률 변수 값에 대한 그때마다의 확률에 대한 대응 관계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 이해되니? 자, 미리 얘기하면 이 확률 분포 문제는 확률 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확률 값들도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들도 다 구해낼 수 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이런 확률 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률 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이름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이산가족 이런 걸 들어봤지? 그지? 그 이산이랑 똑같아. 이산수학 들어봤니? 이산수학. 선택 과목 중 이산수학이 있잖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 왜? 아무도 선택 안 하거든. 저 특목고 애들 아니면 선택을 안 하거든. 그런 선택 과목이 있는지도 몰랐지. 이산수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학의 한 분류 중에 이산수학이라고 있어. 따로 그게 아니라 그 이산이 이 이산이야. 이산가족 할 때 이산. 무슨 뜻이냐? 흩어져 있다는 소리야. 이산수학도 마찬가지야. 왜 이름이 이산수학이냐면 어떤 하나의 분류로 묶을 수 없는 통계 중에서도 어떤 한 수학이 한 부분이 되게 통계랑은 좀 통계 여기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대수학에 넣기도 그렇고 기하에 분류하기도 그렇고 한 그런 수학의 분야들을 모아놓은 수학을 이산수학이라고 부릅니다. 이산수학. 그래서 뭐 행렬 이런 것들 이산수학이 들어가지. 대수학이나 기하는 크게 수학을 네 가지로 나누면 대수, 기하, 정수 그리고 조합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이 중에 어디에도 넣기가 좀 애매한 수학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산수학. 어쨌든 자 이산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흩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산 확률 변수 무슨 뜻이냐? 확률 변수끼리 흩어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확률 변수끼리 흩어져 있다는 게 뭐냐면 흩어져 있다는 게 지금 얘처럼 확률 변수가 유한계라는 겁니다. 유한계.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두 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는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딱 세 가지 경우로 확률 변수의 종류는 세 개밖에 없지 그지? 이렇게 셀 수 있는 경우 유한계 확률 변수의 개수가 유한계인 확률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그 반대가 연속 확률 변수거든. 말 그대로 연속 확률 변수. 이산이란 말은 흩어져 있다는 소리지. 연속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확률 변수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실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는 확률 분포. 1부터 2까지의 실수는 몇 개 있니? 셀 수 있어 없어? 못 센다니까. 그런 확률 변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연속 확률 변수다 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는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부른다. 무슨 말이니?
자, 그 중에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자,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유한계인 거, 셀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방금처럼 두 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영화님, 이라님이 세 개밖에 없지, 그지? 100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0부터 100까지 101개. 101개. 연락 많지만 셀 수 있잖아. 다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이해되니? 자, 이런 이산 확률 분포. 첫 번째,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산 확률 분포는 말 그대로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는, 즉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 그럼 그런 이산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의 값에 대한 대응 관계를 이산 확률 분포다라고 부른다고 했지, 그지? 이런 대응 관계는 반드시 뭐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그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즉 p x가 스몰 x가 되는 확률을 계산하는 식, 요 스몰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fx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되니?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 볼게. 자, 여기서 확률 변수 x를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자, 10번 중 확률 변수 x는 10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맞니? 그럼 x가 x번일 때 나올 확률을 구하는 공식 어떤 거? 10c x 10번 중에 x번 나오는데 뭐야? 같은 동전을 여러 번 던지는 것도 독립시행이잖아. 그치?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p의 p는 여기서 이제 동전 던지는 거야. 한번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에 x제곱 1-2분의 1에 10-x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10cx도 x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지? 전부 다 이게 정리하면 x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내가 이해되니?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확률, 이렇게 x의 값에 따른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는 식. 그럼 x를 예를 들어 x가 3일 때를 구하라. 여기다 3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식 나오겠지, 그지? 얘도 대응 관계라고. x가 3일 때 확률 값. 이런 대응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즉 대응 관계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앞에서 함수식 이렇게 배웠다고. 함수의 개념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확률 변수 x에 따른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식을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이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확률 질량 함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거든. 확률 질량 함수. 미리 얘기하면, 자,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식을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질량과 밀도의 차이거든. 질량은 스칼라의 대표적인 값입니다. 스칼라의 대표적인 값. 밀도는 뭔데? 밀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인구 밀도 뭐 이런 사연도 들어보잖아, 그지? 밀도라는 게 뭐야? 어떤 특정 공간에 포함된 어떤 양, 질량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 부피에 따른 그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의 값에 그 비율을 우리가 밀도라고 부르지.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용하거든. 그래프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 1학년 지금 이제 2학년들은 아직 그 개념이 없으시겠지만 3학년들은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모르고 하면 됐다. 정적분 하시면 된다. 그 개념. 그런 확률 밀도 함수는 열나 복잡해. 진짜 열나 복잡해. 왜냐면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라서 그래. 셀 수가 없거든. 모든 수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 결국 그런 연속 확률 분포에 따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값들은 우리가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정적분을 이용해서 확률의 값을 구해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거 뒤에 가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 그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식,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이 확률 질량 함수를 99.9% 이상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각각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 우리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확률을 구하는 방법 다 배웠잖아, 그지? 해서 직접 값을 구해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을 구해서 그걸 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이산확률 분포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이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리셔야 합니다. 이산확률 분포를 그리셔야 합니다. 자, 개념 이해되니? 이게 실제로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확률 변수라는 개념 자체도 대학 가서 만약에 이런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들어보세요.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 배우면. 개념 자체가 여러 복잡한 개념이야. 실제 개념은. 근데 우리가 가장 단순화시켜서 가장 기본 개념만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 기본 개념만 여기에 수록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원래 더 자세한 설명들 엄청 복잡한 건데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개념으로 나눠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 아까 얘기했지만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럼 이런 확률 질량 함수에 의해서 구한 확률값들의 합은 얼마야 된다? 모든 확률의 합 1, 2야. 모든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을 전부 다 구해서 다 더한 건 합은 1, 2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확률 변수, 어떤 특정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들은 반드시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된다. 왜? 당연히 어떤 한 사건의 확률을 구한 거니까. 이해되니? 그리고 모든 사건의 합도 1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이해되니? 확률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 질량 함수도 그 확률을 구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의 식이 다 달라진다고. 우리 앞에서 배운 확률 계산하는 식들, 공식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확률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31페이지입니다. 필수 1번 다시 보면서 읽어보죠. 자,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 확률 질량 함수에 들어있는 정역을 만족하는 x라는 값은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는 바로 이산 확률 변수지, 그지? 얘는 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은 k분의 x로 계산한다. 단 여기서 스몰 x의 값은 1, 2, 3, 4, 5. 이 스몰 x가 바로 라지 x가 될 수 있는 값, 즉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모든 수잖아, 그지? 확률 변수는 1부터 5까지 자연수밖에 안 된대. 이산 확률 변수 맞네, 그지? 셀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니? 자, 그랬을 때 x가 1대 확률, 2대 확률, 3대 확률, 4대 확률, 5대 확률 전부 이런 식 k분의 x로 계산을 한다면 그때 k 값을 구하래.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지도 모르는데 k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의 합은 얼마야 된다? 1? 예. 확률 변수가 1부터 5까지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소리야. 그럼 1대 확률, 2대 확률, 3대 확률, 4대 확률, 5대 확률의 합이 얼마야 된다? 1 이어야 된다.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은 1 이어야 됩니다. P, X가 1대 K분의 1 P, X가 1대 K분의 1 맞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면 모든 확률 P, X가 1 또는 자, 요건 이제 부등식으로 써도 됩니다. 제가 한꺼번에 쓰는 거. X가 1부터 5까지니까 1부터 5 사이 될 모든 확률을 구하면 얘는 1대 확률이 K분의 1, 2대 확률은 K분의 2,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합이 얼마나 된다? 무조건 이게
통분돼 있네. K분의 1부터 5까지 합이 얼마니? 15. 여기 1이니까 K는 얼마야 된다? 15 하겠어. 그다음 얘들이 5.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은 특징입니다. 얘들이 여기 확률 질량함수가 나와 있으면 확률 변수, 특정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을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2번도 봅니다. 얘는 지금 당장 문제는 우리가 확률을 직접 어떤 특정 사건이 주어져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확률 변수나 확률 분포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확률 분포 표를 그려놓은 거지. p,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요. 자, 표를 보면 여기가 x일 때 p, x가 x일 때 확률로 나눠놨는데 0, 1, 2, 3 표를 이렇게 그려놨죠. 자, 확률 변수는 몇 가지밖에 없다. 확률 변수가 몇 가지니? 표를 보니까 1가지는 몇 가지? 확률 변수가 몇 가지냐고. 확률 변수 못 알아들으면 문제를 못 풀어. 확률 분포표를 봤더니 이게 확률 분포표야. 확률 변수 x에 따른 확률값을 구해서 만드는 표잖아 이게. 확률 변수가 몇 가지냐고. 개수가 몇 개냐고. 확률 변수. 큰일 났다. 몇 개? 4개, 4개. 불러볼래? 제이가? 4개 불러봐. 뭐야, 어떤 거 보고 4가지라고 한 거야? 4개 불러보라고. 그럼 확률이잖아. 둘째 찍으면 안 되고, 확률 변수는 x값이 확률 변수라고 해서 0, 1, 2, 3 몇 개? 4개까지밖에 안 가집니다. 이산확률 분포네. 이산확률 분포는 반드시 뭐 그려야 된다고? 이제 이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들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다. 얘는 이제부터 얘를 반드시 그려야 합니다. 자, 얘를 그렸을 때 결국 확률 분포표에는 특정한 확률 변수값만 나타내는 게 아니야. 다 모든 확률 변수, 그 사건에 대한 모든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의 값을 전부 표로 나타내야 된다. 그럼 확률 분포표에 없는 확률 변수를 가질 수는 있다 없다? 없다니까. 다 들어있으냐. 즉 4개의 확률 변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표에서 뭘 구하는 거냐? p,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맞니? 근데 x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없다니까. 그럼 a가 얼마인 줄 알아야 이 중에 어떤 확률 분포를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그지? a 값도 구해야 된다고. 얘들이 그럼 a를 구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된다? a는 전부 어디에 들어있어? 확률에 들어있네.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나 된다고? 1, 2에 된다. 이건 뭐지? a 더하기 3a 더하기 3a 더하기 a가 1이어야 된다. 8a가 1이니까 a는 얼마? 8분. 이해되니? 여기 바로 쓴 거 맞지? 3a, 3a. 자, 그럼 결국 얘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다? 확률 변수가 뭐보다 큰 것 같은? a가 8분의 1 되니까 4분의 1보다 큰 것 같은 확률을 구해. 맞니? x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인데 그치? 이 중에 4분의 1보다 큰 거 다 구하라는 소리니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구하라는 소리가 마찬가지야. 각각 구하는 거지. 왜? 4분의 1보다 그리고 1부터 들어가. 0은 안 되잖아. 0은 4분의 1보다 작아. x가 4분의 1보다 크다. x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잖아. 이 중에 4분의 1보다 큰 경우는 1, 2, 3밖에 없지. 그때는 확률값을 구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확률 변수 x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 안에 포함되는 x의 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없어. 요 확률의 합을 구하는 거야. 확률의 합은 3a 더하기 3a 더하기 a 7a가 다. a를 구했으니까 8분의 7이다. 어떻게 말인지 알겠니? 표현법이라는 거지 이제.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을 표현할 때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다 표현, 이산확률 분포를 하나씩 표현해도 되지만 부등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상관없다. 개념 이해되니?
정말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산 확률 변수는 딱 정해져 있을 거니까 이 범위에 맞는 확률 변수일 때의 확률 값들을 그 맞는 확률 변수가 여러 개라면 그 여러 개의 확률 값을 다 더하면 돼.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자, 얘는 이제 기본적인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 확률 질량 함수 등등에 관한 특징들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기본입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 자, 실제 문제를 봅시다. 3번. 나옵니다. 이걸 하면 실제로 자, 흰 공이 4개.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라. 흰 공이 2개 나오는 이상을 구하라. 반드시 뭘 그려야 된다? 표를 그려야 된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일단 총 7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동시에 뽑았을 때 그 중에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지, 그지? 자,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면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입니까? x는 어떤 값이 될 수 있는? 뭐부터 뭐까지? 0개, 1개, 2개, 3개까지. 흰 공이 총 3개 있고 총 3개를 뽑으니까 3개를 다 뽑을 수도 있고 하나도 못 뽑을 수도 있어. 왜? 검은 공도 3개까지 있어. 3개를 검은 공 다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이해되니? 그리고 얘가 이 흰 공이 있으니까 흰 공이 1개 나올 때, 1개 나올 때, 2개 나올 때, 3개 나올 때. 즉 흰 공은 우리가 뽑는 전체 3개 중에서 1개부터 3개까지 다 된다는 소리지, 그지? 맞니? 자, 1번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를 봐. 함수라는 거 해보자. 함수라는 건 뭐다? 확률 변수 x가 라지 x가 스몰 x일 때 확률 값을 봐. 그지? 확률 변수 x가 뭐 0이든 1든 2든 3이든 즉 뭐냐? 흰공 개수 이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흰공의 개수에 따른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흰공의 개수가 x개일 때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x개일 때 확률. 우리 앞에서 배운 확률 공식 이용하면 된다고. 모든 경우의 수. 이 중에서 몇 개? 7개 중에 3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 그래. 어떤 거? 4개 중에 X. 흰 공이 x가 나올 거니까 나머지는 전부 검은 공. 그지? 흰 공이 x가 나오면 검은 공은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7만 X. 7개를 다 뽑는 게 아니야. 이 7개 공 중에 몇 개를 뽑니? 3개를 뽑았을 때, 그 내가 뽑은 3개 중에 흰 공의 개수가 x개라서 이제. 그럼 3개 중에 x개가 흰 공이면 검은 공은 몇 개냐고? 3-x개가 돼요. 얘들이 흰 공이 x개 나올 확률은 흰 공 중에서 4개 중에 x개를 뽑고 나머지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검은 공. 검은 공은 검은 공 3개인데 3개 중에 몇 개? 3-x개를 뽑아야겠지. 이게 흰 공이 x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라고. x에 관한 식.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뭐 이걸 뭐 왜 NCR 계산하는 계산법으로 해서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줘도 됩니다. 근데 보통 확률 질량 함수는 뭐 이 정도 써도 상관없어. 이해되니? 여기 x에다가 이제 얼마? 0, 1, 2, 3 대입하면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해되니?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됩니다. 자, 2번 이런 확률 변수 x에 관한 표와 그래프를 나타내죠. 자, 표. 뭐라 부른다 그랬어?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값을 나타낸 표를 확률 분포 표. 확률 분포 표.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확률, 특히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 확률 분포표를 반드시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x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 x를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0, 1, 2, 3 이런 걸 알았으니 0, 1, 2, 3 하고 마지막에 보통 합격까지.
그래서 여기 x. 그리고 그 다음은 이 x가 스몰 x일 때 확률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지? 35분의 1 그 다음은 35분의 12 35분의 18, 35분의 4 제 모든 확률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을 구했을 때 마지막에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 내가 구한 확률값들의 합이 1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딱 1이 맞죠. 만약에 이게 합이 1이 아니야 그럼 어디서 넣으면 딱 저기야. 다시 구해야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지. 자, 실제로 그러면 이 표 그릴 때 이거 확률 계산할 때 일일이 이걸 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대입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 처음부터 표만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x가 0일 때라는 건 뭐야? 이 중에 3개 뽑았을 때 흰 공이 빵개, 검은 공만 3개 뽑을 확률 바로 구하면 된다고. 어차피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표만 만들면 돼. 이 표가 중요한 거야. 실제로 확률 질량 함수를 직접 만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만들 수는 있어. 이렇게 만들려면 만들지 뭐. 이해되니?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꼭 만들어서 표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 표 그릴 때 요거 바로바로 계산하시면 된다. 앞에 배운 확률 계산하는 방법. 이해되니? 자,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있거든. 자, 이 확률 분포표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x가 있죠. 여기 확률, 여기 변수. 확률 변수가 뭐밖에 없다? 0, 1, 2, 3, 0, 1, 2, 3, 세 개밖에 없으니. 그지? 0일 때는 확률의 값을 써야 되거든. 0일 때 확률 얼마? 15분의 35분의 1. 그럼 어떻게? 35분의 1만큼. 어차피 이 확률 값은 뭐보다 클 수는 없다?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3분의 얼마? 35분의 1. 요즘 35분의 1이라는 점이면 요 점만 찍는 게 아니라 선을 그어야 돼요. 얘들 지금 전부 선을 그어놔 그런 밑에 보면 이건 이제 약속입니다. 1대 확률 얼마? 35분의 12 하면 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35분의 12 그다음에 35분의 18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요 선을 그리는데 3일 때 확률은 35분의 4 이해되니? 그래서 선의 길이가 바로 확률의 값이야. 이해되니? 확률 분포 그래프는 항상 선을 그려요. 우리 이런 비슷한 그래프를 그 확률 다루면서 우리가 통계 다루면서 배운 적이 있지? 바로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히스토그램 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직사각형으로 안 그린다는 거지. 이해되니? 선으로 그려주세요. 근데 거의 그래프는 안 나옵니다. 이산 확률 분포의 그래프는 안 나오고요. 그래프가 중요한 건 연속 확률 분포의 그래프가 중요한 거고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개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번 흰 공이 2개 이상 나오는 확률. 자, 표를 그리면 이렇게 직접 확률 구하는 게 쉽다고. 2개 이상의 확률 얼마? 2개 이상이면 x가 3번은 흰 공이 2개 이상 나오는 왜 도대체 안 써지는 거야? 그게 x가 2개 이상 이런 확률이니까 x가 2일 때랑 x가 3일 때 확률을 더하라는 거지. 바로 더하면 35분의 22 자, 이해되니? 표를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 개념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런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 그리고 확률 분포표까지 우리가 다 알아봤잖아,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기대값을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의 다른 말이 기대값이야, 진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러 자료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들을 중학교 내내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 항상 통계 단원이 하나씩 다 들어있거든.
1학년 때 뭐 배웠어? 줄기 그림 기억나냐? 줄기 그림 저기 줄기 일단은 이파리 껍질 다 쓰고 하는 거 그게 줄기 그림이었잖아. 그지? 그 다음 이제 좀 세련되게 배운 게 뭐야? 도수 분포표 그지? 상대도수 기억나니? 도수 분포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뭐 도수 분포 다각형, 뭐 기타 등등등 엄청 많았다. 그때는 안 배웠던 이제 이번에 어떤 거? 통계학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에 대한 대응관계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이 확률 변수 0, 1, 2, 3이라는 이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평균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왜 평균을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부르거든? 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부르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 지금처럼 어떤 지금 이 3번 문제를 보자. 자, 월미도 갔더니 이렇게 해놓고 이 한 판당 돈 받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몇 개 이상 나오면 흰공이 몇 개 이상 2개 나오면 얼마, 3개 나오니까 3개 이상 나오면 뭐 돈을 얼마 주겠다 상금을 걸어놨어. 그럼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한 판당 얼마를 받아야겠냐? 이게 사업의 관건이잖아. 가격 책정, 그지? 해서 기대값 그걸 계산할 때 이 기대값 평균을 구해요. 확률이 지금처럼 여기서 흰공을 꺼냈을 때 흰공이 빵개 나는 확률, 1개 나는 확률, 2개 나는 확률, 3개 나는 확률이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해되니? 그럼 내가 만약에 뭐 2개 이상 나오면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2개 이상 나올 확률이 얼마가 있었지? 35분의 22였잖아, 그지? 이해되니? 이게 바로 기대값이야. 이 게임에서 내가 돈을 딸 확률.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돈을 잃을 확률이 35분의 20이라는 소리지. 이해되니? 반 이상이잖아. 이런 100% 망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니? 그럼 기대값으로 그 확률에 대한 기대값으로 상금을 해서 이제 상금 35분의 22에 해당하는 이 확률로 상금이 뭐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10,000원씩이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나는 한 판당 얼마? 이 확률이 그러니까 10,000원에 35분의 22 곱한 거 비율이니까, 그지? 이 2분의 1보다 어때? 크잖아, 그지? 근데 내가 이 사업을 한 판당 5,000원에 시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100% 망합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나 돈이야. 결국 파는 사람이 손해가 된다고. 최소 얼마를 받아야 된다? 반 이상 한 7, 8,000원 받아야 된다고. 근데 한 판에 7,000원짜리 게임을 했는데 이기면 10,000원 준다 그러면 누가 하겠니 그거? 굳이 7,000원 내고 3,000원 달라고 이거 하는데 만약에 지면 7,000원 날리는 건데, 그지? 이겨봐야 3,000원 따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지금처럼 실제로 그 왜 니네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 카니발 이래가지고 왜 돈 넣고 뭐 풍선 맞추고 뭐 인형도 주고 뭐 상금도 주고 하는 게 있고, 상금은 이제 금지가 됐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그 한 판당 가격을 정말 유명한 데나 아니면 가끔 1년에 한 번씩 서는 떠돌이 이런 축제가 아닌 이상은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진짜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하는 사람들도 외국은 상금이 허용됐거든. 도박이 허용되는 거니까 확률을 계산하죠. 단순하게라도 계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야 이거는 무조건 하는 놈이 등신이네. 왜 당첨될 확률 말 그대로 상금을 딸 확률이 너무 낮다면 안 하는 거지. 보통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생각해봐. 월미도 가본 적 있는 사람, 월미도 가서 뭐 학교에서 갔든 뭐라든 놀이동산, 저 에버랜드가 아니고 에버랜드 맞잖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때가 자연농원이었지. 어쨌든 자 에버랜드나 뭐 서울대공원이나 어쨌든 놀이동산 때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잖아. 왜 사격하고 막 상품 준다고 막 같이 던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세상을 얼마 안 살았지만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99%가 남자입니다.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로 하여금 그 게임을 하게 만드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들도 내가 좋아서 정말 승부욕에 불타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한번 해봤는데 뭐야 이거? 가끔 다트를 던졌는데 풍선에 분명히 정확하게 맞았는데 다트가 튀겨나올 때가 있어. 그런 경우 없었냐? 와, 나 너무 황당했는데 월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수 제작했나봐. 야, 세상에 어떤 재질이길래 풍선의 재질이 뾰족한 다트를 튕겨내. 사람 황당하다니까. 자, 어쨌든 그런 특이한 종족을 제외하면 전부 남성이 여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짓을 합니다. 이형을 따주지. 그러면 여성은 옆에 있던 파트너 여성은 되게 고마워하면서 되게 신기해. 그 남성은 그걸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실제 그 옆에 있는 여성의 정확한 생각은 대부분이 왜 또 이걸 하는 거지 도대체? 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만에 한 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할 수 했어. 나중에 영수증 보면 이번엔 뭐 자기 여자친구만 한 고민형을 따줬다. 인터넷 찾아보면 고민형 10만 원. 그래 요즘 고민형 비싸니까 큰 거 10만 원. 근데 자기가 지금 쓴 돈은 25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거 하나 달라고. 그럽니다. 옆에서 보던 여성이 아주 좋아라 하겠습니다. 그지? 저 인간 저거 10만 원짜리 살려고 25만 원에 살 놈인데 저거. 이게 통계학적으로도 심리학적 통계학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이런 카니발에서 내기를 하는 99%가 남성입니다. 특이한 여성들도 있어요. 0.1% 정도의 특이한 여성들이 있긴 합니다. 하더라고.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럼 심리학에서 이제 거기서 보충으로 더 설문조사한 게 과연 그 남성들한테 당신은 이걸 생각하고 있느냐? 나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생각이 된다. 그럼 과연 그걸 왜 했느냐? 라고 했더니 설문지한테 묻습니다. 왜 했는지 몰라서 묻느냐 네가 지금. 나 혼자 가서 그 짓 했니 내가? 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옆에 있던 여성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꼭 물어보고 하세요. 물어보고. 큰 고민형이 남성이 볼 때는 여성한테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관리도 힘들고 별로 환영하지 않을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목숨 걸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런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다면 그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에 관한 확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얘들이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은데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이산 확률 분포냐 연속 확률 분포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바로 뭐다? 평균은 우리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고 했지 아까 그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1, x2, x3 뭐 3개가 있다 시작. 그럼 어떻게? x1에다가 확률 변수에다가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값 px1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2에다가도 각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값,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을 다 곱합니다. px2, x3 곱하기 px3의 합이 바로 평균이 됩니다. 이 확률 변수에 따른 평균. 이해되니?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밑에 설명과 뭐. 오른쪽 편은 어떤 행운권의 각 순위에 해당하는 당첨금과 매수, 개수, 그리고 각 순위의 행운권을 뽑은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 확률 변수를 1등, 2등, 3등, 4등 해서 등 위에는 꽝이네. 그지? 에 따른 나올 확률들을 구해보면 확률에 따른 당첨금의 평균을 구해보면 당첨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구해보면 얼마 나온다? 7,000원이 나온대. 그 말은 이 게임을 한번 할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 상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이 얼마나 소리야? 7,000원이라는 소리야. 맞니?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놈은 한 판당 얼마를 받아야 된다? 7,000원 이상을 받아야 남는 장사라는 소리야. 내가 확률 딱 계산했더니 이거 한 7,000원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한 판에 5,000원이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한 판당 15,000원이래. 미친 거죠.
한번 이겨봐야 반도 못합니다. 알겠니? 자, 이런 개념이 기대값의 개념. 기대값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대값을. 자,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 분산의 개념도 똑같거든. 원래 분산은 우리 일반적으로 자료에서 분산을 어떻게 구했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해되니? 그럼 편차의 제곱이라는 건 편차는 뭔데?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부르지. 별량과 평균과의 차이야. 이 확률, 자 봐봐. 우리가 이제 평균,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E, 에버리지의 약자 E 하고 x라고 쓴다. 이 x는 바로 뭘 의미한다?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 거지. 자, x1, x2, x의 평균을 구해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평균을 구하면 0이나 1이나 2에 해당하는 값이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값을 넣는다. 예를 들어 1.5, 4.7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x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x값 중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는 거죠. 평균은 확률값이 아닙니다. 이 평균은.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했을 때 원래 분산, 이 x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보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거든. 편차는 별량 여기 x값에다 평균 우리 참고한 평균 뺀 거의 제곱의 합을 제곱에다 얘에서 m 뺀 거의 제곱 여기서 m 뺀 거의 제곱 m이 이제 평균 얘에서 m 뺀 거의 제곱에다가 각각 뭘 곱한다? 그때 확률들을 곱한 값의 합이 분산입니다. px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의 합에다가 뭘 곱한 거? 그때 평균 확률 x에서 m을 뺀 거. 여기 x가 확률 변수. 이해돼? m은 평균. 뺀 거의 즉 합에다가 각각 얼마? 뭐라는 거야? xi에 뺀 거에서 pi를 곱한. 그 확률 변수에서 m 뺀 거에다가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곱한 거예요. 합.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은 v라고 씁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은 pi와 xi의 곱입니다. 곱의 합입니다. 자, 시그마는 아직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을 거기 때문에 니네 지금 보니까 등차수를 지금 나오고 있던데? 저번 주에 보니까 아직 시그마는 안 나왔어? 자, 시그마는 그냥 합의 개념이라고만 알고 계세요. 합 대신에 내가 합이라고 쓰기 싫어서 그냥 시그마에 쓰는 거야. pi와 xi의 합, i가 1이면 xi 첫 번째 확률 변수와 그 첫 번째 확률 변수의 확률 pi를 곱한 것들의 합이라는 거죠. 분산은 뭐냐면 xi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스몰 m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 평균을 뺀 거의 제곱, 요 뺀 게 바로 편차거든. 편차의 제곱의 합, 편차의 제곱에다가 그 별량의 그 변수의 확률값을 곱해야 돼. 얘 편차의 제곱에다가 얘 확률을 곱하고 얘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 곱하고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 곱한 거에 합이 확률 분포에서 분산이 된다. 표준 편차는 항상 똑같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값, 루트 분산.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원래는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산을 구할 때 항상 이 지금 편차의 제곱을 구하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기도 하느냐? 실제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x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값과 같습니다. 얘는 이제 시그마 계산법을 배우면 나중에 니네 이제 좀 이따 배우잖아. 시그마 계산법을 배우면 이거 시그마 계산해서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다시 정리했더니 얘랑 같은 거야. x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됩니다. 그게 분산이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실제 이것만 있습니다. 분산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확률 문제, 이 통계 문제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문제는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고. 표준 편차 구하라고 딱 하나 표준 편차만 구하라고 해도 결국 뭐 구해야 된다? 평균, 분산은 다 구해야 됩니다.
어머니 이제 되니 분산구하려면 평균 나가야 되거든. 이 방식으로 가든 이 방식으로 가든. 무슨 말인지 되니 이게 이산화탄소 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에 관한 개념이었어. 자, 빠르게 문제 하나 봅시다. 아직 시그마로 표현해서 2학년들은 아직 많이 할 수 있는데, 자, 당분 파란 걸로 좀 할게요. 자, 바로 문제를 봅시다. 139페이지. 4번 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가 다음과 같을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래. 자, x가 마이너스 1, 0, 1, 2, 4, 5분의 1, 10분의 3, 1, 10분의 1, 5분의 1.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요. 자, 일단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표를 먼저 완성해야 돼. 이 표를. 근데 이 표에서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뭐다? A지, 그지?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된다?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야 된다? 1. 이 합이 1이야. 해서 A를 구하면 A가 얼마 나온다? 5분의 1 나온다. 아, 이게 5분의 1이구나.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자, 평균을 이제 어떻게 쓴다고? 2x. 확률 변수가 x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확률 변수의 2라고 씁니다. 자, x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니, 2x. x의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표를 그리면 바로 구할 수 있어. 확률 변수 마이너스 1이라는 확률 변수에다가는 그 마이너스 1일 때 확률값 5분의 1 곱하면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5분의 1. 0 곱하기 10분의 3. 1 곱하기 A도 5분의 1이라고 했지, 그지? 2 곱하기 10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각 확률 변수에다가 그 자신의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곱한 거에 합이야. 이게 평균이야. 상대도수 분포표 기억나니? 저기 뺐을 때 상대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할 때 공식과 똑같아. 비율이기 때문에 뭐 의미 없고 뭐 여기서만 구하는 방법만 되면 아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1 나옵니다. 이 1이 뭐냐면 1이 확률에서의 1이 아니야. 확률에서 1이 아니라 지금 확률 변수 x는 마이너스 1, 0, 1, 2, 4 다섯 개잖아, 그지?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 변수 x가 얼마가 나올? 평균적으로 얼마? 1의 값이 나올. 대부분 1의 값이 나올. 이게 평균적으로 1의 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 확률 변수 중에 확률 변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이해되니? 자, 그럼 평균을 가지고 이제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분산 VX는 평균 구했으니까 평균 가지고 편차의 제곱 구해가지고 분산의 정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더 쉬운 게 이거라고 했지. 자, 이걸 이용해. x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오케이? 자, x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뭐야 이건? 자, x의 평균, x제곱. x의 평균은 우리 방금 구했잖아. x의 평균.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x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 0, 1, 2, 4였잖아, 그지? 저거 제곱한 거의 평균이야. x제곱은 뭔데? 얘 다 제곱하면 돼. 1, 0, 1, 4, 16. 그럼 1, 0, 1, 4, 16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1에다가 얘 곱하고 얘에다가 이 확률 곱하고 확률 그대로 곱하면 되거든. 왜?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들이 x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그거라고. 1 곱하기 5분의 1 0 곱하기 10분의 3 1 곱하기 5분의 1 4 곱하기 10분의 1 16 곱하기 5분의 1 이게 x제곱의 평균. 왜 다 나와? 얘들이 이게 x제곱의 평균. 에서 뭘 뺀다? x의 평균의 제곱. x의 평균을 뭐 했다고? 얼마? 1의 제곱. 빼주고.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평균. 그럼 편차 구하고 제곱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지? 이게 더 편합니다. 계산하시면 3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편입 편차. 편입 편차를 이렇게 씁니다. 이름은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얘랑 얘가 이름이 같아. 실제로 둘 다 나중에 알파벳에서 S가 될 거거든. 둘 다. 어쨌든 이름이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루트 분선, 루트선. 개념 계산이 예. 이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이산확률 변수에 따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개념 알겠니? 정해야 되는데. 수업 가야 되지.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체크부터 하시고요. 숙제 139페이지까지. 저 체크했니? 며칠이면? 그 다음 RPM. 자, RPM은 어제 나간 숙제도 있습니다. 그지? 어제 했던 부분 숙제는 오늘까지가 너무 타이트해서 다음 시간 수요일까지는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65페이지까지. RPM 65페이지까지 풀어줍니다. 됐니? 자, 수고들 하셨고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